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제도서 강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성취 기준을 본 다음에 강론과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를 보면 사회과에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수준 목차가 제일 처음에 성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용 체계표가 있죠. 그럼 그 내용 체계표에는 선생님들 내용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 요소가 있고 기능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내용 요소를 공부하는 게 선생님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요소. 그럼 이 내용 요소는 강론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사회과 선생님들 강론을 보면 항상 주요 개념과 용어 해설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강론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강론에 제시된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이 초등학교 수준에 비했을 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개념을 쉽게 풀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강론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개념과 용어 해설이 다시 어디에 나올까요? 이겁니다. 참고자료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디에? 사회 교과서에 다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똑같은 말이 굉장히 뭐가 될까요? 반복이 많이 돼요. 사회가.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내용 요소가 무엇으로 잘 물어보냐면 사회과학적 지식에서 뭐가 될까, 선생님들? 사실적 지식 위에 뭐가 있어요? 개념 위에 원리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적 지식으로 매년 1점짜리로 한 번씩 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체계표 말고 뭐 나오나요? 성취 기준 나오죠. 그럼 이 성취 기준이 사회과에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취 기준도 뭐가 관련지어서 내용 요소. 왜? 우리 1렬에 공부했을 때 내용 요소와 기능을 짬뽕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과에서는 성취 기준에 제시된 뭘 써라? 용어를 써라. 이렇게 묻지 않으면 성취 기준 대신에 뭘 쓰라고 할까요? 사회과는 선생님들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무엇을 쓰는 문제를 잘 물어봅니까?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를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학습 주제. 그럼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는 선생님들 뭐가 똑같을까요? 목표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시된 교과 목표를 세분화하면 뭐가 될까요? 단원 목표. 단원을 쪼개면 뭐가 나올까? 학습입니다. 그럼 사회과는 학습 목표하고 학습 주제 쓰는 걸 선생님 잘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학습 목표, 학습 주제를 쓸 때 항상 보기에 선생님들 뭐가 주어질까요? 보기에. 교수학습 모형이 주어집니다. 선생님 그럼 성취 기준 밑에 이제 다시 내용 요소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죠? 여기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언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이제 바탕으로 주제라든가 성취 기준, 내용 요소를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 물어보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내용 요소, 학습 주제, 교수학습 모형, 방법, 평가 방법,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교과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볼 줄 아는 게 선생님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교과서만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학교 기말고사. 교과서와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모형이 있습니까? 얘네들 뭐 할까? 서로 융합해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주고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냐, 단계를 물을 수도 있고 평가 방법을 물을 수도 있고 해서 골고루 시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지금 강론을 선생님들 시작했으니까 이론적인 교수학습 모형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선생님, 그럼 이 교수학습 모형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도서 총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교재 중간중간에 뭘 제시했냐면 지도서 총론에 교수학습 모형의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시를 해당 강론 중간중간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지식도 공부하면서 뭐 또 할까요? 강론을 있으면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그러면 지도도 총론에 뭐라 나와 있냐면 그 원형 모형의 예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을 민주주의 공부하는데 뭐야? 집어 넣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맥락으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지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집필할 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고 참고 자료가 뒤에 선생님들 수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수업 시간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해야 될 게 선생님들 교과서를 중심으로 참고 자료, 해설, 활동 해설이라든가 같이 선생님들 병행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참고 자료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할 때 참고 자료에 선생님들 너무 집착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초등학교 공부인지 중학교 공부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그 구분을 선생님들 잡아놔야 돼요. 이게 과학 같은 경우 선생님 보시면 제가 과학은 아예 과학도 참고자료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참고자료가 어디까지 봐야 될 한계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아예 제가 구분해버렸습니다. 핵심 콕콕 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봐야 되고 한 걸음 더. 그러니까 교재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가끔 교재에 한 걸음 더라고 챕터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핵심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뭘까요? 한 번만 더 너무 깊은 내용이고 그 집필자들이 참고자료를 제시했을 때 너무 엉뚱한 거 있죠. 좀 봤을 때 좀 심하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제가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사회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고민했어요. 이걸 책에다 넣을까? 별도로 빼버릴까? 한 걸음 더 파트를 두꺼워져서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사회는 빼고 과학은 또 한 걸음들을 꼭 밝게 말아서 넣었는데 이게 있습니다. 오늘 수업 때 해보겠지만 선생님들이 한 걸음 더에라든가 참고자료 선생님들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3, 4학년에 나오는 참고자료 내용이 다시 어디에 나올까요? 오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오르게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회과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나선형입니다. 예를 들면 3학년 때 우리 고장의 기후를 공부하죠. 그러면 3학년 교과서에 뭐까지 나올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가 나옵니다. 그럼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를 선생님들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딜까요? 어디서 할까요? 6학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교재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오늘 사회 교재 있죠, 사회. 그럼 사회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보실래요? 사회 교재 13페이지. 지금 13페이지 보면 거기 환경에 따른 의식주의 생활 모습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에 참고 자료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거기 보면 한냉대, 온대, 건조, 열대, 고산기후 있습니까? 2015 개정에서 출제분도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13페이지에 제시된 이 부분에서는 12, 13이 있었을 때 사실은 13쪽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무엇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의식주를 우리 고장 의식주를 공부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세계까지 확장했을 뿐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 단원이 아니에요.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건 어디냐면 선생님들 뒤쪽에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166페이지 가보십시오. 선생님 166페이지는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학년 2학기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제가 뭡니까 선생님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다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좀 전에는 뭐였죠? 환경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이었죠. 그럼 여기 선생님들 삶의 모습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문화야. 그럼 문화 중에서 우리는 무슨 문화를 공부할까요? 의식주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럼 의식주 문화는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굉장히 자연 환경, 인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랬을 때 166, 167, 168, 지금 근데 170, 171, 172, 173 여기까지가 뭘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되면 좀 반복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반복되는 것은 주로 몇 학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때는 고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고학년의 참고 자료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선생님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단 지금 3, 4학년 군 있죠. 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거 안 넣어놨어요.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들 또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빠져있네 어쩐데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행할 겁니다. 수업할 때 그래서 그건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쓰면 내용이 이렇게 반복 심화가 많이 돼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교과서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참고자료고 어디가 해설이고 이것 선생님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발점은 어디다? 출발점은 이게 성취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예습 복습을 위한 동영상 선생님들 QR코드라든가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 교재에 제가 QR코드를 선생님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놨거든요. 자, 뭔 말이냐면 지금 QR코드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53페이지 보실래요? 153 보십시오. 선생님 거기 보면 경제생활이 다른 두 나라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QR코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어차피 매년 뭐가 나오냐면 내용 요소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겠죠. 요거에 대한 선생님들 그 유튜브 찾아가 보면 그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지금 직접 연결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요걸 한번 지식을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씩 볼만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한 번씩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지식을 하는구나. 근데 시험에서는 꼭 교과서에 있는 것만 묻는 교과서를 넘어서요. 더 어려운 것도 물어봅니다. 기후 같은 건 선생님들 교과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또 선생님들 뭐냐면 이겁니다. 중등 있죠. 중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수능. 거기까지 초등 임용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 좀 깊이 있게 좀 봐줘야 되겠죠. 예를 들었을 때 162페이지. 선생님 표준 시간대와 표준시 날짜 변경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162 있습니까? 자, 이것도 참고자료에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중등 사이에 있죠. 거기서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근데 초등에서 이런 애들이 1점짜리로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들 제시된 것은 중등이나 수능에서 강의했던 거에 한 3분에서 5분짜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같이 이걸 선생님 병행하십시오. 그럼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돼요? 교수학습 모형, 성취준 있죠. 이걸 다 아우러서 짬뽕해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가 이번 교재에는 국어는 문법, 어렵잖아요. 미술, 작품, 사회, 과학이 가장 많습니다. 과학도 모든 실험에 대한 이 QR코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핸드폰 찍으면 되니까 그걸로 반복 심화해 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식을 하나씩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65페이지 보면 하나의 이제 중주제가 끝나면 지식적인 문제 있잖아요. 지식적인 문제 복습하기 위해서 하나씩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것을 선생님들 풀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지식 관련 지어서.
자, 그러면 교재에서 이제 1페이지 보실래요? 교재 1페이지. 항상 선생님들 출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취 기준이 선생님들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페이지에 우리 3, 4학년 군의 첫 번째 단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것과 관련 이제 하의 주제에 뭐가 나와있죠? 우리 고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뭐냐면 개정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개정의 중점. 그럼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개정의 중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리학습을 강조했다 그러면 지리학습을 강조했다 그러면 지리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위치학습 강조. 그 다음에 심상지도. 그 다음에 장소감, 탄력적 환경 확대법. 그 다음에 지역과 자연환경의 상호 공전. 이게 선생님들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 들어있어야지만 그걸 이 성취 기준에 접목시키고 그걸 어디에? 강론에 접목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1, 2월에 선생님들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날 제가 1시부터 7시까지 뭘 하냐면 이론을 합니다. 이론. 그러니까 제가 1, 2월에 이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날 사회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론을 단권화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는 제가 이론을 지금 쭉 원문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걸 선생님들 단권화에게도 사회 강론하면 이론 단권화를 해서 같이 연관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 단권화가 2-3시간 정도 걸리면 기출문제 한 서너 시간 사회 기출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했던 것들을 직접 문제에 적용해보는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이 3, 4, 5, 6까지 가가지고 강론과 그 다음 이론, 단권화, 기출 그렇게 세팅이 돼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교재는 선생님들 국수사과는 별도로 선생님들 지금 단권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은 2개씩 묶었어요. 검정이잖아요. 그럼 예체능 선생님 볼 때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 음악을 볼 때 중요한 게 뭐죠? 음악적 개념이겠죠. 그럼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음악적 개념을 둔 상태에서 관련 교과서를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건 각 교과를 할 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있죠. 그럼 거기 이제 우리 고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고장의 모습, 형태야. 그것과 관련지어서 성취기준 선생님 2개 나와 있죠. 선생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있죠. 이 부분이 각각 뭘까? 연속 2회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개정의 중점에서 뭘 강조했다? 장소감, 심상지도. 이걸 선생님들 강조한 거 지리에서. 선생님 그랬을 때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지도가 될까요? 심상지도야. 그려봤으면 뭐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여 공통 차이점을 찾아. 자, 친구 간에 서로 그린 심상들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겠죠. 공통 차이점을 찾아서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무엇? 장소감. 올해 임용고사에 뭐 나왔습니까? 장소감 나와버렸잖아요. 올해. 선생님 그리고 거기 밑에 봐봐 이제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합니까? 그래서 무슨 지도를 사용하죠?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활용해서 위치를 파악했으면 다 가로.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해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 백지도의 가로. 선생님, 그 백지도 가로가 2019학년도의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선생님, 임용고사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직 무슨 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물었을까요? 심상 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물었어요. 그래서 심상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들
장소감이란 것도 장소감이란 말만 물었지 이걸 쌤들 보다도 어떻게 지도하는 건 안 물었어요. 더 심화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보십시오. 두 번째 점 빨간색 심상지도 그리기에서는 고장 내 장소 관련 경험담, 사진자료 등을 주요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경험담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경험담? 학생들의 경험담이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애들의 경험담. 자, 그 다음 장소감 나누기에서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고장의 무엇? 심상도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형지물의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상들을 고장의 실제 모습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백지도도 만들어 표시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백지도가 나왔죠. 그러면 무엇을 빈칸 뚫어놓고 또 써나갈 수 있을까? 디지털 영상지도입니다. 선생님, 디지털 영상지도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학년에 또 나올까? 6학년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과 6학년의 성취 기준을 같이 주고 뭐 할까요? 디지털 영상지도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상지도 그리기 경우 보십시오. 기성의 지도를 정확히 그린 게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장소간 나누기는 사람마다 장소에 대해 기억, 느낌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형지물의 위치나 종류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친구들이 그림 심상도를 보고 공통점과 그 다음에 무엇?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형지물의 뭘까요? 위치를 파악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지털 영상지도죠. 그럼 디지털 영상지도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축소, 확대 기능을 활용하여 고장의 모습을 다양한 규모에 살펴본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디지털 영상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장점. 축소하고 무엇? 확대입니다. 확대. 그 다음에 백지도를 활용해서 지형지물을 재배치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기 밑에 창의성도 있지만 고장에 대한 무엇? 애양심, 서로 다른 생각을 뭐해라? 존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평가방법인 유의사항의 2번 유의사항 보십시오. 심상도에서 공통 차이점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는 색채나 형태의 표현 등 예술적 기량보다는 사물의 입지, 경관, 배열 파악 등의 무엇? 공간, 인지 능력 또는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평가할 때는 사물의 크기, 사물 간의 거리 같은 기하학성보다는 무엇? 방향을 포함하여 위치 관계에 대한 무엇? 정확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의 입지 환경에 따라 적절히 설정해라.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의 선생님들 문제에서 여기는 굉장히 나올 게 많지만 심상지도와 관련된 유의사항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지도서에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자, 그러면 방금 성취기준 선생님 읽어봤을 때 심상지도, 장소감, 디지털 영상지도, 백지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걸 보셨으면 자, 이 페이지에 교과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페이지 교과서. 이 페이지 지금 교과서 쌤 내용을 볼 때요. 제가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교과서를 지금 먼저 제가 정리한 겁니다. 교과서를 정리한 다음에 뭐 했냐면 바로 용어해설 봐야 되는 선생님들. 주요 개념하고 뭐하고 용어해설. 그러면 심상지도라고 장소감 있습니까? 성취 기준에 있었죠. 얘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다시 어디에 나올까? 참고 자료에 뭐에? 다시 선생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같이 연관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선생님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 제일 먼저 우리 고장애로 장소. 그 다음에 좀 전에 성취 기준에 뭐라고 했냐면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고장의 여러 장에서 겪었던 무엇? 경험담 있어요. 학교, 시장, 산, 도서관 있어요. 경험담을 얘기해보는 거야. 왜 여기서 선생님 학교, 시장, 산, 도서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시 어디에 나올까? 위치. 주요 지형 지물에 뭘 파악해야 돼? 위치를 파악할 거 아니야.
다시 선생님들 등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겪었던 경험은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에서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머릿속에 떠오른 무엇? 장소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을 뭐해라? 발표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이 있습니까? 머리야 머리, 인지, 떠오르는 장소, 느낌,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장소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지, 정의, 행동이 선생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드 만들어서 이제 붙입니다. 그럼 들어갈 내용, 생각, 느낌, 또 느낌을 잘 전달하는 모습.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이거야 이제 5번.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 내가 잘 아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새롭게 무엇? 달라진 장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소감과 관련지어서 이것 발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고장의 모습 그리고 보십시오. 거기 서윤이하고 누구하고? 형식이가 선생님들 그린 거 있어요, 없어요? 서윤 형식 그린 거 있습니까? 보시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사람에 따라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느낌, 생각. 그래서 그림을 뭐 해봐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고 뭐가 있다?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공통점이 있는 건물, 자연의 모습을 찾아서 위치, 크기, 모양, 색깔을 비교해본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어느 한 그림에만 있는 건물, 모습을 찾아본다. 그러면서 이제 고장에 대해서 생각, 느낌, 친구들의 그림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지 뭐냐?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알고 싶은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고장에 대한 생각, 느낌을 뭐 하더라? 선생님, 공유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길러야 돼? 애양심.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취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보면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취기준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선생님들, 지금 무슨 지도? 지금 심상지도를 그려볼 때 뭘 느껴야 돼? 장소감이에요, 장소감. 선생님, 그럼 여기도 이제 개념의 심상지도 보십시오. 그대로 정확하게 어떤 나타낸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머릿속에 있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도처럼 그려낸 것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장소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장소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한 무엇? 정서적 감정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줄 또한 장소에 대한 장소감이라도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감의 하위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 정의, 행동. 요건 선생님도 알아놔야 되겠죠. 요건. 그래서 잘 아는 장소를 그렸는가, 또 좋아하는 장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 알리고 싶은 장소를 그렸는가, 또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그렸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길러주기 위한 발문이에요? 장소감을 길러주기 위한 뭐가 된다? 발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상지도 그릴 때 주의사항 있습니까? 이게 방금 앞에 교육과정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었죠. 그럼 선생님 이 부분도 보면 좀 더 다시 일반적인 지도 형식이 아니라 무엇?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소중한 가치, 정확한 지리적 표현이 중요합니까? 대략적인 모습이 중시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고 격려해줘라. 그 다음에 색채나 형태 등의 예술적 표현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 경관, 배열 등의 공간적 특성의 표현에 무엇? 중점을 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은 1점짜리로 쓰면 충분히 잘못된 거 골라라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교과서 용어 참고자료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고자료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인물 보실래요? 유인물. 인강 선생님들은 이 유인물을 프린트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인물 많거든요. 프린트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있는 것만 그냥 수업 들을 때 한번 참고하십시오. 일단 선생님 유인물에 한 걸음 더 파트 있잖아요. 1페이지 보실래요? 자, 1페이지 선생님들 지금 참고자료라고 쓰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무슨 기법? 연꽃 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쭉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사실상 임용고사에 이런 내용이 출제가 잘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활동상에서 좀 설명드리에요. 그러나 막상 선생님 공부를 처음 할 때에는 이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안 하는데 친구는 또 뭐 해요? 하고 있죠. 그럼 또 뭐 합니까? 불안해요. 그렇다 보면 또 여기에 빠지다 보면 본 내용이 뭐 할까 이제?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수업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책에서 책 내용을 다 한 다음에 뭐 할까? 한 걸음 더 있죠. 그것을 수업할 거예요. 책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방금 선생님들 장소감이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예를 들면 또 여기서 보면 뭐 장소를 탐색할 것인가, 우리 가족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족 떠오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게 말 그대로 연꽃이 연꽃. 그럼 이제 가운데다가 우리 가족 주면 떠오르는 걸 자유롭게 뭐 하면 될까, 선생님들? 마인드 생각해보면처럼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학습 활동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또는 예를 들면, 방금 선생님들 뒤에 가보면 장소감이 선생님 중요했죠? 계속 장소감 말이 계속 또 나와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인지정의 행동이 있습니까? 또 장소감 나오죠? 하위 요소. 또 뭘까요? 또 보면 인지로서의 심상, 심상적, 형태적, 뭐 지시적, 평가적 있습니까?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뒤에도 선생님들 마찬가지인지. 뭐 고장의 모습 비교할 또 관련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 본 교재에 선생님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선생님들 이 책 끝나고 한번 다시 복습할 겸 추가해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 인강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글씨 보이시죠? 인강으로 보시면. 보이시겠죠? 그냥 이걸로 한번 쭉 보시고 필요한 내용만 뭐 출력하시던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걸 교재에 넣을까 말 고민했는데 넣어달라는 사항이 많으면 다 재판 찍을 때 이걸 다시 그 교재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생님들 뒤에 내용, 그러니까 이겁니다, 선생님. 지도서로 하면 몇 권이죠, 이게? 2권, 8권 맞죠? 8권의 내용이 요 한 권하고 이 추가 자료 있잖아요. 요거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교재에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별 것도 있긴 있어요. 쭉 하나씩은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제시가 선생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것들은 다 뭘 했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체크.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하실 텐데,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체크된 걸 자기가 또 한번 저랑 수업했으면 본 교재에다 좀 뭐 하면 될까요? 추가해서 자기 것화 만들면 되겠죠. 수업은 선생님 이렇게 진행이 있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럼 요 자료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사회는, 그러니까 국수사가는 각 과목에 따라서 2주에 3주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 봅시다. 교재 3페이지. 3페이지에는 선생님들 뭘 공부합니까? 3페이지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무엇?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고장의 모습을 위 하늘에서 뭐 할까?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 제일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다양한 위치에서 찍은 우리 고장의 무엇? 장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래에서, 위에서, 옆에서, 앞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무엇? 찍은 우리 고장의 무엇? 모습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인공위성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엇? 영상지도. 뭐가 중요하다? 디지털 영상지도가 선생님 중요합니다. 인공위성의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을 우주에 내려본 것처럼 살펴볼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영상지도 사용 방법과 기능, 국토지리정보원 이제 접촉해서 정보를 눌러서 서비스 선택해서 영상지도를 선택하면 되겠죠. 영어 선생님들 복도방 가면 공인중개사 거기 사무실 가면 정말 한 번씩 잘 찍어주죠. 방 얻을 때 보면 어디 해가지고. 그게 바로 디지털 영상지도입니다. 그럼 분명히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영상들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설명해 놨습니까? 축소하고 뭐 하더라?
확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교육과정에 쓰임 있었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맨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면 무엇? 확대, 축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원하는 지도를 누르면 지도의 종류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마우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입력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시험 문제에서요. 디지털 영상도의 기능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이 있을까 없을까? 답이 없겠죠.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낼 때. 기능을 줍니다. 기능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 성취 기준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성취 기준에 제일 뭐나 했었지?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서 주요 지형 지물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생뚱맞게 그냥 성취 기준만 딸랑 주고 빈칸 뚫어놓고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도의 기능을 던지고 나서 무슨 지도입니까? 라고 시험들 시험에서는 물어봐요. 옆에 그럼 바로 교과서도 보십시오. 영상도의 기능. 위치 찾는다. 원하는 지도를 누르면 종류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 일반 지도 또는 무엇? 백지도.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왼쪽 4번에 디지털 영상도로 고장의 주요 장소를 뭐해?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5번에서 뭐 합니까? 어디에 나타나 봐야 됐습니다. 백지도야, 백지도. 백지도에 나타내고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선택한 장소의 위치를 디지털 영상도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백지도에 뭐 할까? 표시하겠죠. 그리고 주요 장소에 대한 생각 느낌을. 지금 이게 바로 뭐야? 장소감이야, 장소감. 장소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백지도를 뭐 하더라?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게 우리 고장을 자랑할 만한 안내 지도가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안내도가 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뭐 하더라? 소개한다라고 있습니까? 그때 뭐 역사적인 유적지, 교통의 무엇, 중심지, 산이나 강 등의 자연 환경,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차피 뒤에 역사라든가 정치랑 같이 연결돼야 한대요. 같이 연결쌤들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고장의 모습, 디지털 영상지도, 주요 지형들의 위치, 백지도를 쌤들 공부했는 옆에 주요 지형 지물이라고 옆에 있습니까? 뭐죠? 경관 중에서 눈에 띄기 쉬운 특이성이 있는 것을 뭐하더라? 말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띄는 것들. 그걸 뭘 통해서? 디지털 영상지도. 그럼 디지털 영상들은 뭐가 뭐가 짬뽕되어 있습니까? 디지털하고 뭐하고? 영상이 짬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디지털 지도란 종이 지도를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훨씬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인터넷 통신을 결합시키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영상 지도라는 것은 항공사진, 위성사진에서 지형 기복을 지도와 같이 수직으로 내려다보니까 같은 형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으로 지금 내려 찍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보다는 알아보기 쉽더라. 복합적이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엇? 영상 지도라는 걸 쓸 수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하늘앞에서 고장과 관련되는 건데, 그럼 이제 위치를 보려면 뭘 알아야 돼? 방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위는 어디서 나와요? 방위는 사실 상황에 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위치를 보려면 방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선생님 참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페이지에 참고 자료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참고 자료. 선생님 거기 보면 방위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방위는 지도에서도 굉장히 뭐할까? 선생님 중요합니다. 방위.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위를 사용한다. 그럼 방위는 선생님들 무슨 방위가 있냐면 절대 방위가 있고 뭐가 있을까? 상대 방위가 있습니다. 북성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 방위와 나를 기준으로 하는 무엇? 상대 방위. 친구들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뭐 할 때? 핸드폰으로 위치 찾을 때. 야, 왼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할 때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뭐해? 나 왔어 하는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상대방이는 내가 보는 방향을 앞으라고 반대 방향을 뒤, 앞뒤 오른쪽 왼쪽이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방위가 무엇? 달라진다 있습니까? 근데 고장의 주요 지형변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상대방위보다는 뭘 사용해야 돼? 동서남북 무엇? 절대방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도에서 뭐가 있어야 돼? 방위,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부하는 건 4학년. 그래서 절대방위 대신에 무엇? 상대방위를 사용했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제 애들 수준에 따라서는 동서남북 절대방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백지도의 장점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야. 백지도의 장점도 층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도 장점을 주고 뭘 쓰라고 한다. 백지도를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첫째, 스스로 비교해 간단한 작업으로서 지도를 완성해버렸어. 직접 정리 또는 확인해 볼 수 있더라. 둘째, 성취감. 셋째, 예습 복습. 그냥 마음대로 쓰면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래 세 번째. 백지도를 그리는 활동은 정확히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장소가 아이들 머릿속에 보다 구조적으로 그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시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작품 감상 활동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고장에 뭘 그려봅니까? 우리 고장에 안내 있어요 없어요? 안내도 그림도 같은 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려볼 수 있겠죠. 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행 갈 때 보면 선생님들 가끔 그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그 톨게이트 지날 때 그 고장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안내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애들은 우리 고장의 안내들을 그려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에게 뭐예요? 소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시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작품 감상 활동 그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또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가? 또는 무엇을 더 찾을 수 있나요? 이런 발문을 통해서 밑에 우리 고장에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는 사진들을 함께 살펴볼 때나 완성된 자료를 발표할 때 이런 발문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 말이. 자, 이게 이 단원이 3학년 3, 4, 5, 6학년에서 일단 지리학습에서 2015 교정에서 가장 강조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연속 2회나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고, 자, 그러면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 여기에요. 3학년에 1학기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그리고 이제 5페이지 있습니까? 5페이지. 또는 뭐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있죠? 5페이지나 9페이지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는 지식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5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는 뭐죠? 고장, 이야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게 어떤 파트냐면 지금 2015 개정은 무엇을 강화했냐면 지역사를 강화했습니다. 뭘 강화했다? 지역사. 그러니까 지역사를 강화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뭘 강화했다? 역사를 강화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 역사에 대해서 뭐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5페이지 내용 보십시오. 5페이지 쓰면 우리가 알아보는 뭡니까? 고장 이야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고장 이야기야. 이야기. 그 밑에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이야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고장과 관련된 옛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 선생님들 민담 또는 무엇? 전설 또는 지명, 이런 모든 것들이 뭐랄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민담이 뭐고 전설이 뭔가, 이걸 공부하는 건 사회가 아니라 국어입니다. 국어. 그럼 사회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무엇? 관심과 친밀함이 있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장의 옛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고장에 유래와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특징이 있으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교과서에 보면 뭐 장승백이, 서빙고, 장승백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로선 타다면 서빙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장승백이에요? 장승이 많으니까. 왜 서빙고입니까? 서빙고 1호선 타고 한번 가보세요, 오늘. 왜 서빙고야? 얼음이 얼음. 그러니까 다 그 유래가 있을까 없을까? 유래가 있겠죠. 그리고 고장에 내려오는 대표적인 무엇? 중요합니다. 문화유산. 고장에 대한 무엇? 자긍심 있어요. 문화유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보고 우리 고장에 대한 뭘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랬죠. 자긍심. 자, 그러면 문화유산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고고과 선생님들 이제 관련 지었을 때 거기 성취 기준 해설에 선생님들 지금 네 번째 보면 유무용의 문화유산과 관련 자료를 조사한단 말이 있습니까? 그럼 뭘 공부한다? 유형 그다음에 무엇? 무형 문화유산을 선생님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더라 또는 교수만 보면 유의사항 보십시오. 동영상, 사진, 이야기책 등을 수업자로 활용하거나 전문 자원사를 뭐 할 수 있다? 초빙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 거기 대표적인 무슨 학습할 수 있다? 조사 학습을 뭐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 어디 가봐야 돼? 문화유산 답사를 직접 뭐 해야 될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답사를 가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십시오. 박물관이나 문화원 갈 때는 사전 그다음에 무엇? 사후학습 철저히 해라. 그리고 그 옆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또 유의사항 보시면 조사학습 과정을 평가할 활동 단계에서는 내용의 타당성, 충실성, 참여도를 평가해라. 또는 조사 결과 정리 및 체계성. 거기 보면 단순한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 유래와 특징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임용고사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임용고사에 출제가 될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6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어차피 지식은 하나 선생님들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지식. 그럼 6페이지, 7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자기 고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자기 고장의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꿔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고장의 특성이나 또는 무엇? 유래를 알 수 있는 무엇? 옛 이야기 있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거기 지금 포운, 정몽주. 그 다음에 서빙고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음창고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고장의 옛 이야기가 있으면 중요합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있더라? 유래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보시면 자연 환경,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고 유래나 무엇? 특징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거기 보면 피막골, 탄천, 천안, 안성 있습니까? 다 선생님들 옛 이야기와 지명 또는 그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또 거기 밑에 자연 환경이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옛 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습이야. 이야기. 그리고 거기 4번은 뭐야, 선생님들? 자연 환경이나 또는 무엇? 생활 모습이잖아요, 선생님들. 거기 귀화 말했고 말죽거리 있어요, 없어요? 왜 말죽거리야, 선생님들? 왜 말죽이야, 말죽? 말한테 뭐 한다? 죽 먹인다, 선생님, 그 말입니다. 이게 말죽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무엇? 지,
명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또는 자연 환경.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명 속에는 자연 환경이나 또는 무엇 생활 모습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조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거기도 다 교육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알 수 있는 것. 지명이 생겨난 까닭, 자연 환경, 생활 모습 등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 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거 쌤들 그 조사하는 거 교과서로 쌤 뭐 나오냐면 오늘 수업 끝나면 9호선 가고 9호선 타고 가시면 염창역이 나옵니다. 염창. 그럼 왜 염창동인가? 우리 선생님 염창동에 내리죠. 왜 염창동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많아서. 교과서에 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또 뭐 나오냐면 양천항교. 그건 저희 동네입니다. 왜 양천항교일까요? 왜 그럴까? 양천. 천이야 천. 옛날에 뭐가 발달했다? 냇가에 물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양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천.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구암 허준 그 동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탑산초등학교 밑에 보면 허준 할아버지 동상이 있습니다. 구암이야 구암. 그래서 허준의 호를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공원이 뭘까요? 구암공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자기 동네가 아니면 뭐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교사가 보여줘야 돼. 자기 동네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네를 알고 있으면 역사 유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쌤 그 말이야. 쌤 지식적인 건 별로 없죠? 여기서는. 자, 쌤 그리고 옆에 2번에 우리 고장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유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쌤 문화유산이라는 게 쌤 뭐예요? 문화유산. 일단 문화유산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문화유산. 쌤 거기 보면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문화유산 있죠. 이 개념 알아야 돼. 시험에서 선생님들 전통 문화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가 뭐냐? 그럼 충분히 뭘 물어볼 수 있어? 문화유산의 무엇?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죠. 문화유산의 의미를 묻거나 또는 뭐가 뭐 유형 문화유산 그 다음에 또 무엇? 무형 또는 뭐가 국보 그 다음에 무엇? 보물 있죠. 그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조금 뒤에 7페이지 살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종류가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주, 동궁, 친종 형태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유형. 가야금, 병창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무형 문화유산 있습니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게 뭘까? 음악에서 무형 문화유산 잘 나오다는 선생님들. 음악가에서 단골이에요, 단골. 왜 그러냐면 가야금, 병창도 시험에 나왔고 아리랑, 수제천, 처용무, 종려제략 다 문화유산 맞죠? 걔네들이 임용고 선생님 단골입니다. 판소리. 선생님 그리고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에서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을 쓰라고 할까요? 그럼 말도 안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만 말을 해서 정말 수업이 딱딱해지는데 우리 선생님 문화유산이 시험에 낸다면 본인이 낸다면 뭘 내고 싶어요? 패스. 그렇지. 시민성 전달 모임. 이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뭘 추가해놨냐면 7페이지 보십시오. 그럼 7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지총 함께 보기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관련 지어서 공부할 것들을 추가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6페이지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 보십시오. 생활 모습과 관련된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문화유산 관련된 이야기. 관련된 무엇? 행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시가 쓰면 되어 있죠. 문화유산이 소중하죠. 그리고 또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6번 봐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뭐하기? 소개하기 있습니까? 요게 다시 4학년 때 뭐로 나올까? 똑같아. 지역.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뭐한다? 소개한다. 다시 쓰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김 교사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우리 문화유산의 무엇?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대해서 수업하니까 애들은 수업이 끝났을 때 뭐가 형성되어 있을까? 우리 고장에 대한 무엇? 자긍심이 형성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 고장은 아주 훌륭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긍심. 그러면 우리 고장을 위해서 뭐 할까요? 애를 쓸까 안 쓸까? 노력하겠죠. 아니면 우리 고장에 그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지나갈 때도 쓰레기가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를 뭐 줍기도 하고 혼자 뭐 동상을 닦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훌륭한 무슨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고장을 넓게 봐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 목숨 바친다 쓰면 그 말이에요. 북한 봐봐, 북한. 김일성 동상이 비 맞으면 뭐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장군님 동상이라고 뭐 합니까? 막 닦기도 하고 이거 우산 바치잖아요. 제가 북한에 김일성 대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동상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내원이 화를 냅니다. 절대 앉으면 안 된다고. 못 앉히기에. 이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는 이 북한이 DJ 전부대입니다. 2박 3일 제가 갔다 평양.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왜? 북한 비만이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못 사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너무 안쓰러워요. 그 논밭에서 그 벼 있잖아요. 이삭 주우러 다니고 그 트럭 뒤에 막 타고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동영상 찍더라고 이게.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은 보기 싫어도 TV에서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죠. 왜 보여줄까? TV에서 그걸. 왜 보여줘요? 그렇지. 그걸 보면서 뭐 해라?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복받은 시민이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판은 가더라 갖지 말아라. 갖지 말고 그냥 살아라 쓰면 그 말이야. 이게 바로 무슨 교육과 연관이 있을까? 영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교육학으로 그래서 우리 논술에 나타났어요. 선생님들. 의도적으로 교육의 양을 의도적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삭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누구한테 이뤄온 내용을. 기득권에게 이뤄온 내용.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 부분은 선생님 거기 7페이지에서 시민성 전달모로 중요합니다. 시민성 전달모형이 있습니까? 목적이 뭐죠? 올바른 무엇? 가치 주입을 통한 시민성 육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았어요? 방법, 교과서 암송, 밑에 가치의 전수라고 있어요. 또는 내용, 권위에 선정된 교사에 의해 해석된 지식, 가치, 신념, 태도란 말이 있습니까? 예를 딱 드러냈습니다. 무엇? 문화유산. 문화유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을 제시해서 이게 바로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이지만 세계 문화유산이더라. 그러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뭘 가져라? 자긍심.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으로서 한마디로 선생님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의 목적은 뭡니까? 거기처럼 할 수도 있지만 애국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국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1점짜리 하나 물어볼 수 있고 유형, 무형, 그 다음에 보물, 그 다음에 무엇? 국보 있습니까? 그거 관련 지어서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도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거기도 보시면 그러면 왼쪽에 주요 개념 보십시오. 개념. 주요 개념. 문화유산 그래가지고 네 번째.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 건축물, 공예품, 책. 무형 문화재는 예술활동이나 기술가치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 기념물은 옛 무덤, 궁궐터, 동굴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민속자는요, 옷, 생활도구, 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국보와 보물. 보물은 일정 지정 기준에 도달하는 문화유산을 지정한 것은 바로 국보는 보물 중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다 있습니까? 국보 몇 호라고 나오잖아. 이 지정 번호는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 지정. 순서에 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문화유산의 개념도 봤죠? 그럼 직접 어디 가야 되는지. 우리 고장에 있는 무엇? 문화유산을 조사해 봐야 될까요? 조사. 그쵸? 그게 6페이지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뭐한다?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4번에 이제 답사 계획, 5번에 무엇? 답사.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어디 가보는 거야?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뭐 해봅시다? 답사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사만 있습니까? 누리집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우리는 뭘로 선택했다? 답사를 했으면 선택한 건 답사. 거기 이제 그 조사 방법 봐봐. 답사하기, 누리집 방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번은 답사 계획, 목적, 장소, 날짜, 사람, 내용, 방법, 역할 나누기, 준비물, 주의해야 될 점 등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답사를 직접 가겠지. 그럼 7페이지에 참고자료 보실래요? 참고자료. 그럼 참고자료를 보면 답사 있죠.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답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 해야 될까? 미리 뭐 해야 돼? 우리가 답사해야 될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없더라도 누구는 있어야 됐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애들하고 가면서 뭐 해야 됐어, 선생님들? 얘들아, 잠깐 멈춰. 그러면서 뭐 할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곳이야라고 선생님이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주지. 예를 들면 교사가 애들 데리고 향교를 들어갔는데 한문을 못 읽어, 이제. 무슨 명륜당 있을 거 아니야, 방이. 그럼 애들이 물어봐. 이게 뭐 하는 방인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미리 학습지를 누가 나눠주면 될까요?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부분에 선생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번 봐봤습니다. 우리 고향의 문화유산. 그 밑에서 뭐 있습니까? 집단 탐구학습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또 밑에다가 뭘 제시해놨냐면 교육과정 함께 보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같이 연결해 봐야 돼. 그러면 집단 탐구학습은 무슨 학습의 종류입니까? 협동학습의 하나의 종류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을 공부했을 때 교육과정에서 뭐의 중요성이 설명되어 있냐면 협동학습의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과정 먼저 봐봅시다. 모든 별 뭘 통해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무엇? 책무성, 참여의식, 타인 존중과 배려, 정의감, 그다음에 무엇? 협업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걸 길러주라고 지금 교육과정 자체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협동학습. 그러면 GI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GI가 나왔을 때 이 집단 탐구학습이잖아요. 지금 집단 탐구학습은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할까? 집단 탐구. 지금 예를 들면요, 방금 답사하자는 장소가 한 군데야 여러 가지야. 아니, 조사하는 방법이 답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시청 같은 데 누리집 가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별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답사 갈 거야. 나는 뭐 시군청 누리집을 방문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GI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거기 빨간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민주적인 요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민주적. 그게 뭐냐면 GI는 지금 집단 탐구야. 집단 탐구. 거기 봐봐. 단순히 소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걸 구성하는 걸 넘어서 직접 소주제를 무엇? 선택할 수 있고 학습 계획을 무엇?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뭐라고 한다? 민주적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GI가 왜 민주적이냐 그러면 직접 뭐 할 수 있다? 소주제를 선택한다. 뭔 말이냐면 지금 GI하고 직소운동하면 안 돼요. 지금 GI라는 것은 선생님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반이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오늘 학습해야 될 주제가 가나 다가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자, 야, 가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모여라 그래요. 그랬더니 1번하고 누가 6번이 뭐 할까? 지금 가를 선택했어요. 나는요. 2번하고 5번이 다는 3번과 누구? 4번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가 모둠에 쓴 구성원은 1번하고 뭐하고? 6번 나는요. 2번, 5번 다는 3번, 4번 이렇게 해서 뭘 구성할 수 있어요? 모둠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럼 모둠을 구성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1번하고 6번이 뭘 분담해야 됐어요, 선생님들?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더라? 민주적인 요소가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민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직소와 차이가 있죠. 지금 직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직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직소로 설명하면 이게 선생님 직소로 설명하면 1, 2, 3, 4, 5, 6 주제가 가, 나, 선생님 다가 있잖아요. 그럼 직소로 설명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직소로 하면 일단은 주제가 지금 몇 개입니까? 3개 돼 있지. 그럼 모둠 몇 개로 얻으면 될까지? 일단 2개의 모둠이 있어요. 그럼 2개의 모둠이 있어서 뭐 하면 될까, 선생님들? 자, 2개의 모둠이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A 모둠이야. 이게 뭐고? B 모둠. A 모둠의 1번이 선생님들 뭘 선택할 수 있을까? 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B 모둠의 4번이 뭘까? 가를 선택했으면 이 가에 대해서 1번과 4번이 뭐가 될까요?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가 어디로 가야 돼? A 모둠 가서 누구한테? 2번, 3번한테 가에 대해서 뭐 할까? 서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직소야, 직소. 다른 겁니다. 직소하고 선생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 4학년 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직소가 아니라 GI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I 아직 한 번도 선생님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GI 알아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 중요하다? 왜 민주적인가?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왜 민주적인가? 선생님 거기 보면 그러면 이제 모둠의 구성보다는 주제를 선택한 애들이 모둠을 구성한다. 소주제와 모둠 조직, 탐구 주제, 주제 관련 질문, 질문 범주와 하위 주제 결정, 그 다음에 소주제에 대한 탐구 계획 수립과 역할 분담, 질문 생성 자료 선택, 탐구 범위, 내용, 방법 결정, 역할 분담, 모둠별 탐구 실행,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일반화, 대답 형성, 모둠별 발표 준비, 그 다음에 발표에서 활동 평가, 그래서 GI. 선생님 그러면 우리 고장의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속에는 자 문화유산 파트가 특히 더 중요하고 시민성 전달 모형이나 또는 무엇 GI 있죠. 그 다음에 유무형, 그 다음에 국보 보물 있죠. 그 부분의 지식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여기서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